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자두나무 밭에 와서 여러 가지 자두 올해 지금까지 작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지방은 참고적으로 경북 영양입니다만은 올해 이제 여러 군데 얘기를 좀 들어본 결과 남쪽 지방에는 자두꽃이 피고 서리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냉해 피해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방송국에 뉴스에도 한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김천 쪽에는 거의 냉해 피해로 자두가 많이 좀 달려야 되는데 한두 개씩 이렇게 남고 뭐 위험해요, 상당히. 이렇게 돼 있는 밭이 많고, 대체적으로 남쪽 지방에 지금 거의 이 자두가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거의 뭐 알소금 할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냉해 피해도 많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영천 쪽하고 또 이쪽에는 남쪽에는 또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진딧물도 극성이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있고 올해도 작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결과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 자두밭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 냉해피해가 좀 오기는 왔어요. 이런 거는 보면 냉해피해가 와가지고 거의 없어요. 잎도 없고 이런 데는 자두를 달면 안 되지만 여기도 잎이 없는데도 자두는 꽤 많이 이렇게 달려 있죠. 달려있고, 이렇게 보면 자두들이 보통 한 송이에 한 3, 40개 막 이렇게 제대로 달리면 달리잖아요. 이게 참고적으로 추위자두입니다. 추위자두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꽤 굵었어요. 많이 금방금방 굵어지네요. 올 봄에 그래도 봄비가 좀 와줘서 물은 안 줘도 될 정도로 꼭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오고 해서 어제도 조금 오고 오늘도 저녁에 좀 비가 또 온답니다. 그래서 가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물지 않고 저희 지방에 그래도 비가 간간히 와가지고 겨울 가뭄도 없고, 그래서 저희 자두밭에 보면 지금 추인데 어느 정도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냉해 피해가 없을 수는 없죠. 있는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달려가지고 이렇게 알속금을 뭐 좀 하려면은 굉장히 좀 많이 따내야 되고 이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 지금 뭐 보면은 주로 저하고 연락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냉해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요. 텃밭 하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밭에 작황을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거 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농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참고적으로 이게 도담입니다. 도담인데 크기는 비슷비슷한데요. 지금 같이 커가고 있는데, 도담은 이렇게 뭐 한 송이에 이렇게 그렇게 3, 40개는 안 달려도 한 10몇 개에서 20개 이렇게 꽃이 오는데, 도담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뭐 5, 6개 이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 2개 정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거는 냉해 입은 거죠. 이런 건 냉해 입은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따내야 될 거, 알소금 할 때 이것만 놔두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알소금을 해야 되고, 도담도 뭐 저희는 보면은 달린 것만 해도 이게 그냥 알소금해서 원래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더 안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근데 냉해 피해나 수정 불량이 될 때는 이 정도 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3번 이상 약을 개화 후 3번 이상 약을 치고 난 뒤에 재래도 달려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굵어져야 돼요. 방울토마토만하게 굵어지고 이럴 때까지 완벽하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놓는데, 지금까지는 도담이고 추이고 저희 밭에 보면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지방 작황은 그 정도고 남쪽 지방에는 냉해 피해가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뉴스에도 보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거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남쪽 지방에 계시는 분들 올 자두 이제 농사를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알소금을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요번 22일 날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22일 6일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저희가 알소금 하려고 이제 사람을 외국 친구들 한 8명 이제 사람을 이제 맞춰놨어요. 맞춰놨고 해마다 저희는 알소금하고 과일 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외국 사람들 인력을 빌려서 이렇게 합니다. 가족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거 뭐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따다 보면 한 세월이고 외국 애들 데리고 오면은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노냐 예스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따내야 되면 노 예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 예스 이렇게만 해도 얘네들이 잘 알아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하고 그래서 해마다 시켜보는데요. 그래도 1차는 그렇게 시키고 2차 3차 4차까지 4차 거리 알소금까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좀 하고요. 이러는 편인데 일단은 알소금을 이제 여러분들 남쪽 지방에는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 같고 한데 알소금을 할 때 올해는 좀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올해는 해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해 피해 때문에 알소금을 언제 또 이게 커가다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몇 개 안 달렸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알소금을 좀 천천히 최대한 앞으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냉해 피해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알소금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거는 알소금을 할 때가요. 얘를 달고 싶어 한 나무에 100개를 달고 싶어 그러면 100개를 달아 놓으면 돼요. 그런데 자두는 안 돼요. 120, 30개 이렇게 넉넉하게 달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두는 다 커가지고도 얘가 뭐 열과가 와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나방들이 와서 이렇게 균을 집어넣어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두는 많이 떨어져요. 이게 특히 익어갈 때 다 커가지고 익어갈 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두는 넉넉하게 이렇게 알소금을 하실 때 달아 놓으시라는 거. 거리 소금 할 때 하나씩 더 이렇게 달아 놓으시든가 반대편에 여기 달았으면 이쪽 뒤쪽에 반대편에 이렇게 하나 달아 놓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두는 좀 넉넉하게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되고 100개를 딸 것 같으면 한 나무에 100개 달면 안 돼요. 120, 30개 꼭 달아 놓으시고 하시고 알소금을 최대한 좀 늦게 천천히 관찰해 가면서 늦게 하시라. 그 다음에 넉넉하게 달아 놓으시라는 거. 그거와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약을 이제 저희 지방에는 뭐 3차까지 이제 개화 후 3차까지 약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개화 후 약이 개화 전에 동계약도 중요하지만 3번, 2번 치는 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개화 후에 3차, 4차까지 이 마이신계 약을 살포해 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균성 구명병, 뭐 이런 거, 잉크병, 탄저병식으로, 이런 것 균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살충제는요, 제가 소추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진딧물이 날이 봄 날씨가 상당히 빨리 뜨겁기 때문에 진딧물이 굉장히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진딧물 없이 농사를 잘 해야 됩니다. 잎에 깨끗하게 이렇게 결러야지 진딧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딧물이 오는 순간 나무 수세는 떨어져요. 그래서 진딧물 방제약을 꼭 한 4, 5차까지 넣어서 관찰 잘 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순나방이 또 신초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여기를 찝어요.
꼭 끝에 가지를 잘 찝어요. 끝에 가지를. 그래서 순나방약을 잘 치시고, 그 다음에 노린제약 같이, 살충제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딧물, 노린제, 순나방. 이 3가지를 봄에 잘 이게 교대교대로 잘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린제도 월동을 놔요. 노린제는 월동을 나고, 예, 나무로 또 돌아와서 이렇게 또 알도 봄에 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린제가 월동을 나기 때문에, 예, 노린제 약을 잘 이렇게 살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린제, 예, 그 다음에 진딧물, 순나방 이 3가지 살충제는 요즘에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4차까지는 예, 말신계 약을 꼭 살균제, 예, 살포를 잘 하셔야 되고, 비가 가끔 오기 때문에 비 오기 전후에 약을 좀 잘 이렇게, 예, 날짜를 잘 맞추셔서, 예, 약을 잘 살포를 해 주시자는 거 방제. 그리고 농약 방제는, 이 병충해 방제는요, 예방이다. 예방입니다. 예방이지 뭐 오고 난 뒤에 벌써 이제 약을 살포해 봐야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자두약은, 예, 방제를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얘들이 조금 있으면 안에 씨앗이 생기고, 이 또 세포 분열 현상이 일어나서 비대기가 이제 오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크죠. 빨리빨리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해요. 조금 더 굵고 나서, 예, 비료를 한번 주는 게 좋고요. 예, 그때는 가수 전용 비료 그냥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료는 주실 때 꼭 가까이는 주시 마시라는 거. 나무 가까이, 멀리, 예, 저렇게 떨어져서 한 1m 이상, 1m 50 이상 떨어뜨려서 줘도 충분히 빨아당깁니다. 나무 성목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료를 주시자는 거. 예, 그렇게 하시고, 비료는 뭐 지금은 이제 약간의 알속금을 하면서 또 적심, 순자르기, 예, 순자르기를 아주 또 잘 해야 되겠죠. 예, 순자르기를 제때 해줘야, 예, 내년 꽃눈도 충실하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알맹이 자두 열매 자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영양분이 일로 갈 것을 이쪽으로 보내주니까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적심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예, 많이 안 올라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직 많이 안 올라와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없습니다. 감당 못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적심을, 예, 1차, 2차, 3차까지 꼭 적심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전지 잘 하시고, 가을에 도장지 세워놓지 말자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도장지 세워놓고 겨울 나지 마세요. 자두나무는 양분이 전부 글러갑니다.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감사비료, 감사탭이 줘봐야 글로 다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 결과지에, 예, 영양분이 가서 내년에 꽃눈 충실하게 와야 되는데, 영양분이 가지 끝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는 항상 가지 끝으로 제일 많이 가요. 영양분이. 그래서 끝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가을에, 예, 도장지 세워놓지 마시고 눕힐가지, 눕혀서, 결과지 부주지로 써먹을 가지만, 예, 세워놨다가 봄에 눕히든가 가을에 또 눕힐 수 있으면 눕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절대 가을에 쭉쭉 대나무밭처럼 도장지를 많이 세워놓지 말고 10cm 간격, 10cm 이하로 다 잘라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 아주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여기에 꽃눈이 있으면은, 눈이 있으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런 것도 꽃 따낸 흔적 보세요. 떨어진 흔적 바글바글하게 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오래된 거예요. 이런 건 얼마 안 됐지만 여기 보시면 굵잖아요. 귤가지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서 짧게 이렇게, 예,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야, 예, 예, 농사하기도 좋고, 예, 과일을 달아도, 예, 과일이 굵고, 그렇지. 이 양분이 위로 도장지로 다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예, 과일 나무는, 예, 그때부터는
도장지가 발생하는 순간 과일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꼭 신경을 쓰시고, 도당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소금 할 때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요게 많이 안 커요. 이렇게 요거처럼 길쭉하게 생긴 거 요거처럼 이런 걸 둬야 되는데, 여기 방향이 아주 안 좋고 요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걸 따내고 동글동글한 거 요거를 그냥 놔두면 이쪽에서 좀 이렇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요 위에 여기 있기 때문에 거리소금 할 적에 요걸 놔두고 이런 거 다 따고, 요거 때문에 요걸 이제 따내야죠. 결국은 이런 거는 요거는 잎만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시고, 또 여기에 하나 이쪽 뒤로 달면 되고, 요 뒤에 좋은 거 있네요. 이렇게 하나 달고, 요런 데서 요런 결과지 하나만 다는 거죠. 결국은 요쪽에 요거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달고, 요거는 다 따내고 여기는 잎만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소금을 하시면 되고요. 자두 착황이 올해 남쪽 지방의 냉해 피해 때문에 별로 좋지는, 지금까지 보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달린 거라도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서 알소금 잘 하시고 방제 잘 하셔서 올해도 좀 이렇게 자두농사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봐야 알겠지만 스폰지 현상 올해도 제발 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좀 많이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자두농사에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올해도 스포츠 농사 지혜롭게 잘 이렇게 헤쳐나가시고, 스포츠 현상 오는 것을 잘 헤쳐나가시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스폰지 현상 안 오게 하려면은 날이 더울 때는 물을 자주 주시라는 거. 물을 자주 주면은 얘들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두가 막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 나무가 수분을 못 빨아 올리고 양분을 못 빨아 올리면, 키워놨던 과일, 이만하게 키워놨던 과일에서 다시 수분을, 영양분을 얘가 빼가요. 지가 살려고. 그래서 여기에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세요. 더울 때는. 그 방법밖에 없고, 저희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양잔디를 올해는 한 번 더, 작년에는 두 번 딱 빼고 이제 안 뺐는데, 초봄에요. 올해는 1년 내내 이렇게 안 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날이 워낙 또 올해도 기상청 일기예보 보니까 덥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덥고 비도 많이 온다는데, 비 많이 오는 건 둘째치고 무조건 이게 날이 더우면 푹푹 찌는 35도 이상 더위에는 수분 관리가 안 되고, 얘네들이 이제 지표면이 데워지면 자두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폰지 현상이 올 가능성이 또 더 많고, 그래서 이 잔디를 길러서 저희가 이제 초생재배죠. 지금 말씀드리자면 초생재배인데, 이 잔디를 길러서 수분 유지하고 햇볕 차단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베고 올해부터는 이 양잔디인데 켄터키 브라더스라고 이 종자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심어놓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한 20cm 자라면 지가 누워요. 누워가지고 뭐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잡초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나무 밑에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놔야 돼요. 저희는 할 수 없이 제초제 칩니다. 제초제로 관리를. 제초제 근데 자주 안 쳐요. 잇몸에 한 번씩 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한 번씩 또 풀만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디를 몇 분은 심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밭에 보고 심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잔디를 길러서 초생재배로 해보니까 요즘 같이 이 날씨가 굉장히 무더울 때, 더위가 심할 때 자두한테, 자두농사에 굉장히 이익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서없이 자두농사 지금까지의 작황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자, 올 농사, 자두농사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지금서부터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텃밭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저녁 7시쯤에 넘어서 전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낮에는 제가 뭐 일도 하고 바쁘고 또 벌도 보고 이럴 때 전화하시면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자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실 때는 저녁 7시 지나서 8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